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불편사항이 있어도 관공서를 찾기 힘든데요.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지하철 민원실이 열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운대 송정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10월은 흥겨운 축제로 가득합니다.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행사부터 세계 각국 스타들이 찾는 메가톤급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보단 그 소통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 지자체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 민원 창구를 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초량역. 역사 한켠에 간이탁자가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 민원실입니다. 안창마을 안에는 그 공용 화장실이 없어요. 현재 마을버스 있는데 거기가 뭐 수제지구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열제 자물쇠로 치워놔가지고 딱 마을버스 기사들만 쓰더라고. 계단이 보니까 2개만 올려와 있던데 원래 계단이 3개가 돼 있거든요. 단이 3개. 예, 단이 3개인데 맨 위에 거는 제외가 됐어요. 확인해가지고 내일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실이 열리는 시각은 오후 6시 30분부터 낮 시간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도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지만 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답변을 듣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장 민원실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다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민원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퇴근 시간대, 늦은 시간대 이렇게 접근하기 편한 지하철역에서 부총장님이랑 직접 이제 대화도 하고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바빠서 안 되고 이 늦은 시간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시간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지하철 현장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주민 불편사항과 제언은 모두 39건. 이 가운데 17건의 민원은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안이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알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이 이것도 시스템화해야 된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적극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 민원실은 매월 한 차례 지하철역에서 불편사항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국제공인교육과정인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4개의 학교를 연구자율학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부산 전체 학교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구축해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2019년 유기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 센터 바로 옆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이곳에 반려인과 반려견,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려동물 사관학교도 함께 설립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8만 2천여 마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반려인 입장에선 반려동물을 위한 곳이 혐오 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해운대 송정동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서 눈길을 끕니다. 2019년 조성된 해운대 유기동물 입양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총 면적 993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야외 놀이시설과 녹지공간, 모래놀이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놀이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에 반려동물 사관학교도 함께 설립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운영됩니다. 해운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이 장소가 앞으로 잘 이용되고 또 활용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 반려동물 놀이터는 CCTV 설치와 잔디 안정화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문을 열 예정이며 부산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94명으로 전체 누적은 148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재택치료자는 5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부산 지역의 전체 확진자 가운데 7.81%인 556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 3천여 명으로 재감염률은 1.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해운선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IMO 환경규제 및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해운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해운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10월은 달력에 빼곡할 정도로 흥겨운 축제들로 가득합니다.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의미 있는 행사들부터 세계 각국 스타들이 부산을 찾는 메가톤급 축제들까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석에서 뛴 신선한 회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자갈치 시장과 유라리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인근 5개 시장 상인회가 준비한 80개 부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황금을 선물로 주는 물고기 잡기를 비롯해 가요제와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2,900인분의 회 비빔밥 만들기로 진행됩니다. 매일 12시에 각 시장 주변에서 무료 시식을 합니다. 찾아온 고객님들에게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 동네 영도에서는 14일부터 영도다리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영도다리 축제는 영도의 다리 문화를 잇따를 주제로 4일간 영도 전역을 문화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아미르 공원에서는 골든벨과 가왕 선발대회 등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고 지역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도 진행됩니다. 하리양에서는 낚시대회가 열리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레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당일 진행되는 해상 불꽃쇼, 영도다리 도계에 맞춰 진행되는 영도 구민들의 퍼레이드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영도다리 축제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자체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도 보물찾기, SNS 인증 이벤트인 영도에 가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입니다. 이렇듯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도다리 축제로 놀러 오세요.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도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부산을 영화로 물들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한류 축제를 추구하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려 K-팝 스타들과 팬들이 부산으로 모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19회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펼쳐집니다. 개막 당일인 14일에는 중국 소수민족 무용과 중국 전통문화 한마당, 표정 국악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먹거리존과 중국문화체험존, 청년 셀럽 플리마켓 등이 운영됩니다. 동구는 2030 박람회 개최지인 동구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방송 영상 포럼과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시민들의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을 위한 영상 공모전 추진과 지역 콘텐츠의 가치를 담은 영상물 공동 발굴 등 시민들의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 방송 영상 포럼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모하고 있는 제17회 부산 영상 공모전에 LG 헬로비전 특별상이 신설됩니다. 특별상 수상작은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제17회 부산 영상 공모전은 영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30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 등 부산과 관련된 주제로 15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응모하면 됩니다. 17일까지 부산 시내 야경이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부산시는 BTS 부산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 전 세계 팬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보라해 부산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대포 낙조분수, 남항대교, 부산타워, 부산항대교 등 부산 전역의 랜드마크와 부산시청 등에 야간 시간 보라색 불빛이 점등될 예정입니다. BTS 콘서트가 열리는 15일 오후 9시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는 대규모 드론쇼도 진행됩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진홍입니다. 월드 엑스포 유치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열릴 이곳 북항에서는 범국민적 유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 엑스포 유치기 개양, 구민 홍보단 운영, 유치 캠페인 등 민관이 합심하여 선제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과 응원입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최대의 기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화이팅! 금정구 아홉산 수변길과 갈매길을 연결하는 회동호 누리교가 개통했습니다. 회동호 누리교는 길이 111m, 폭 1.5m 규모로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준공됐습니다. 금정구는 회동호 누리교 개통으로 기존 산책로 우회 거리를 단축하고 방문객들이 더욱 다양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